안녕하세요, 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사론이랑 문법, 신텍스랑 그래머죠. 이 부분에 대한 툴을 제가 보여드리고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툴을 활용하실 때 주의사항,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봤으면 하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먼저 꼭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툴을 구성하는 요소로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줄기, 두 번째로는 그 줄기에 해당하는 가지들, 세 번째로는 그 가지들이 어떻게 문제 상황에 녹아 들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해당 개념에 대한 근거 자료들,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는 통사론과 문법 툴에 어떻게 이 5가지 요소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해당 과목에 대한 그 원리와 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툴의 첫 번째 장에는 이렇게 해당 영역에 대한 분류표와 중요도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해당 과목, 통사론과 문법에 대한 범위와 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했었죠. 그래서 이게 목차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분류표는 제가 공부했을 당시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분류표를 다른 영상에 공유를 했었죠. 그 영상도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최신 버전의 분류표를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툴을 최신 버전에 맞게 업데이트하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툴은 이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우선 통사론과 문법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 문제 상황과 정답을 요구하는 방식, 여기에서 어떤 패턴이 드러나는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사론과 문법 문제는 먼저 상황 속에 문법 원리를 설명하고 예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는 그 예문이 문법적인지 문법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죠. 그러면 저희는 통사론과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문법 원리를 알아야 되고, 문법 원리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정리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저의 툴도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노란 색깔 줄로 제가 형광펜을 칠한 부분이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번부터 여기에 2번이 있고, 3번 Case Theory, 4번 Binding Principle, 뭐 이런 식으로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 해당하는 가지들은 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회색 부분 밑에가 문제가 제시되는 상황과 그 해결책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제시되는 상황은 바로 그 문법 원리와 예문이죠. 그리고 그 해결책은 그 예문이 문법적인지 문법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문법적이게 됐는지 문법적이지 않게 됐는지, 그 부분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해당 가지에 대해서 그 예문을 바로바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툴을 보시다 보면 심화 내용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심화 내용은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으로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제가 모아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더미는 전부 다 심화 내용에 집어넣었습니다. 심화 내용은 제가 발췌독을 하거나 구글 학술 검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제가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부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해당 개념에 필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도 이렇게 부록으로 툴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원래 툴은 제가 수기로 적어 놓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수기로 적은 부분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요. 혹시나 글씨를 못 알아보시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사실은 제가 못 쓰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못 알아보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정말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 개념이 나왔을 때 바로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해당 가지가 출제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줄기에는 제가 포인트라고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해당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정답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lative clause,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면 그것이 제한적 용법인지 아니면 계속적 용법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될 것이다. 또는 relative인지 appositive인지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해당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떤 문제 상황이 등장할 건지 그 핵심을 짚어놓은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Non-referential it 아니면 there이 출제되었을 때 non-referential인지 referential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또는 their inversion 이 부분을 허용하는 동사들이 출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문제 상황이 출제가 될 것인지 해당 줄기에 대한 가능한 문제 상황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적어둔 거를 이렇게 포인트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comprehensive point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포인트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거나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 comprehensive points라고 제가 적어뒀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사론과 문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던 툴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보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